서울 강남에 사는 65세 김아무개 씨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어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100세 시대 필수템이라는 광고에 혹해 고함량 비타민 제품을 구입했고 몸에 좋은 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2알씩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김 씨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균형을 잘 못 잡는 일이 생겼죠.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저림이 심해지고 밤에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병원을 찾은 김 씨는 신경과 검사를 받은 끝에 비타민 B6 과다 복용으로 인한 말초 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가 먹은 종합 비타민 한 알에 들어있는 비타민 B6 함량은 하루 권장량의 400%, 하루 2알씩 몇 달을 먹은 결과 몸 안에 지나치게 축적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김 씨에게 즉시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고 회복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건데 오히려 몸이 망가질 줄은 몰랐어요. 이젠 뭐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게 건강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자취 중인 28세 직장인 박지은 씨.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 중인 그녀는 늘 야근에 회식, 주말에도 업무 연락이 끊이지 않는 고강도 업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아침에도 일어나기 힘들고 머리가 계속 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직장인 필수템 이라는 광고를 보고 종합 비타민 고함량 제품을 사게 됩니다. 비타민 B군, C, 아연, 마그네슘 다 들어있다길래 그냥 먹기만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죠. 지은 씨는 매일 아침 공복에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업무 중에도 집중이 안 되고 오히려 피로감이 더 심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 탓이라 여겼지만 한 번은 점심시간 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빈혈처럼 쓰러질 뻔한 상황까지 겪고 나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종합 비타민 내 철분과 아연이 위를 자극했고 공복 복용으로 위장염 초기 증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한 지은 씨가 복용한 제품은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비타민 B군이 들어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평소 커피, 초콜릿, 녹차, 홍차 등 카페인 섭취도 많고 식사도 거르는 일이 잦아 흡수율이 낮고 부작용 가능성은 더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지은 씨는 복용을 중단했고 한 달간 위장약을 복용하며 식습관을 고쳤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건데 더 아프고 피곤해졌어요. 잘 먹고 잘 자는 게 최고의 보약이라는 걸 실감해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4세 김도윤 씨는 5년째 헬스에 빠져 사는 자타공인 운동 매니아입니다. 출근 전 아침 운동, 주말엔 2시간 웨이트까지 빠짐없이 챙기는 생활을 이어왔죠. 도윤 씨는 식단까지 철저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까지 계산하며 보충제는 물론 고함량 종합 비타민도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운동하면서 근육 회복에 좋다고 해서 비타민 B군이 많은 제품을 일부러 골랐어요. 피로 회복에도 좋고 대사도 촉진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몇 달 후 도윤 씨는 생각지도 못한 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소변색이 진하고 간헐적인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운동 강도가 높아서 생긴 줄 알았지만 몸은 점점 더 무겁고 피로감이 쌓이는 느낌이었죠.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타민 A와 철분, B6를 과도하게 섭취해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간 상태였던 겁니다. 게다가 무심코 같이 먹던 단백질 보충제와 일부 비타민 성분이 중복되어 복합적인 과잉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모든 영양제 복용을 중단시키고 식이요법과 수분 보충을 통해 자연 회복을 유도했습니다. 도윤 씨는 말합니다.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필요한 것보다 더 먹으면
몸이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혈액 검사 받고 꼭 필요한 것만 섭취합니다. 앞에 나온 여러 사례들처럼 건강을 위해 매일 종합 비타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할수록 오히려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그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메릴랜드주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 무려 약 40만 명의 미국 성인을 20년 이상 추적 관찰했습니다. 대상자들은 모두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 더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같은 주요 사망 원인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병에 덜 걸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연구 결과는 영국 데일리 메일을 통해 보도됐고 SNS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팔로워 8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의사 아시프 아메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 비타민을 매일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영양제는 효과도 없고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까지 말했죠. 우리 몸은 종합 비타민 속 영양소를 모두 흡수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분이 좋다고 다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몸 안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시프 아메드 박사는 비타민 주사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비타민 주사를 맞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대부분 수액 덕분입니다. 그는 혈류에 많은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직접 투여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치명적인 쇼크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죠. 아나필락시스는 어떤 물질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상태인데 극소량만 들어가도 전신 증상이 나타납니다. 즉시 치료하면 괜찮지만 지연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무서운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종합 비타민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걸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구진도 이런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건강을 잃은 뒤, 즉 병이 생긴 후에 뒤늦게 복용을 시작했을 수 있다. 즉, 건강이 이미 안 좋은 사람들이 종합 비타민을 먹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사망률이 높게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종합 비타민 자체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타이밍, 잘못된 기대에 있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연구는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의사들도 말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비타민이 필요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임산부의 엽산, 노인의 비타민 B12, 흡수장애가 있는 사람의 비타민 D 등은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그냥 챙기면 좋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종합 비타민을 매일 복용하는 것이죠. 과잉 섭취가 될 수도 있고 실제 효과도 거의 없으며 심지어 일부 영양소는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독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타민을 보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단이 불균형해도 운동을 못해도 그래도 비타민 먹었으니 괜찮겠지라는 마음. 하지만 오늘 살펴본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양제는 보조수단일 뿐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종합 비타민을 매일 챙겨 드시는 중이신가요? 이번 영상을 보고 생각이 좀 달라지셨나요?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 앞으로도 100만 불 건강법이 빠르게 전달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건강하세요.